반갑습니다. 블랙제리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오후 3시 59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단기 분석, 지금 꼭 체크해야 할 주요 가격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트코인들 상황까지 짧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이틀 전에 올린 비트코인 복귀 영상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틀 전에 시장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반등이 어디까지 열려 있고 반대로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이틀 전 영상을 제가 이 부근에서 찍었거든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중요한 가격대 69.2K, 이 가격대를 지지받고 올라서면은 어디까지? 71.52K에서 71.79K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한번 들어 올렸지만 이 가격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갔는데, 다행스럽게도 69.2K,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가격대 지지받고 재차 상승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짚어드린 해당 가격대를 찍어주고 다시 한번 살짝 빠지는 모습이죠. 단타 치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익절이 나셨다면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71.3K 이 부분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비트코인 중기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 시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급등 이후에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쪽이 훨씬 더 실전적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큰 그림에서는 하락 추세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되돌리려고 하는 힘은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직진으로 날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 급등 이후에 그 위에서 본전 매도, 손실 정리, 레버리지 정리가 먼저 나오면서 아래로 한번 눌리고 그 눌림에서 실제 매도 물량이 크게 안 늘면 다시 위로 재도전하는 구조,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 눌리면 어디까지 건강한 조정이고 어디서부터 다시 하락 재개로 봐야 하는지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그 기준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왜 지금을 한번 눌리고 다시 재도전하는 왕복형 반등 구조로 보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반등이 살아있고 어디서부터 하방을 열어야 하는지까지 핵심 가격대 이 기준으로 같이 정리하는 영상이거든요.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장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기준이 더 명확해지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알트코인 시황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흐름부터 볼게요. 주봉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가격 71.4K 이 부근에 있고요. 이번 주 양봉이 꽤 강하게 들어온 상태예요. 과거에 120K 부근, 여기서 하락 추세가 한 번, 두 번 크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아래에서 반등은 들어왔지만 위쪽에 장기 이평선들이 여전히 천장처럼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상승형 복귀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여기서 바닥을 깨는 하락 연장 구조냐 아니면은 한번 되돌리는 반등장 구조냐인데, 지금 주봉은 후자, 바닥을 다지면서 한번 복원하려는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는 거죠. 스토캐스틱도 보면은 빠른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서 고개를 드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주봉 레벨에서도 반등 시도가 켜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빠른 스토캐스틱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얘는 빠르지만 오래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중간 거를 보면은 지금은 완전한 상승보다는 하락 둔화 이후에 바닥권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급락 재개보다는 한 번 더 복원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거 느린 스토캐스틱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완전히 위로 돌아섰다기보다는 바닥에서 천천히 말리기 시작을 하는 구조죠. 이 말은 결국 장기 추세 전환은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바닥권 복원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리하면 주봉 결론은 딱 하나예요. 상승 복귀장은 아직 아니지만 바닥 다지기와 반등 시도는 살아있다. 자, 이제 일봉을 볼게요. 일봉은 중기 흐름을 가르
가르는 프레임인데요. 지금 구조는 큰 하락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다가 최근 69.2K 이 노란색 라인을 회복을 했죠. 이 노란 색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요. 최근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던 구간이고요. 여기를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튀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봉이야말로 이게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되돌림 반등이냐 이거를 가르는 구간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세선인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작년 10월 달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이후에 추락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졌죠. 이때 나오는 추세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추세선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어떤 구조냐면요.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69.2K 여기 돌파하면서 박스 상단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건 여기까지는 일단은 숨고르기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봉이야말로 이게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되돌림 반등이냐 이거를 가르는 구간이기 때문이거든요. 6일에 올라왔던 이 급등 양봉 이후에 꼬리 만들고 내려왔다는 건 급등 이후에 붙은 매수 위로 익절 매도나 혹은 숏 재진입, 해지 물량이 같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위는 아직도 공급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캔들이 밑으로 더 빠지지 않고 65K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두 번째 추세선, 이 두 번째 추세선이 무슨 추세선이냐면 첫 번째 하락 직후에 옆으로 횡보를 이어가다가 두 번째 하락할 때의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했다는 건 적어도 지금은 반등 시도 자체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주봉상에서 큰 틀은 지금은 하락 추세 속에서 되돌림이고요. 위쪽으로 이동평균선이 있어서 여전히 상단은 무겁지만 일봉상 구조에서는 반등 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RSI도 같이 보시면은 RSI가 이 50, 이 위로 회복하고 상향 중이라 모멘텀은 개선은 됐어요. 근데 60에서 70 여기가 강세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완전한 복귀는 아니에요.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급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는데 반등 구간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덜 터졌어요. 이거는 패닉으로 인한 매도는 강했는데 지금 반등은 쇼커버와 되돌림 성격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봉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은 상단까지 갔다가 다시 싣고 다시 상단 가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위쪽으로 쭉 직진하는 상승보다는 중간중간 눌림과 횡보를 섞는 반등이 더 자연스럽다는 뜻이고요. 중간 스토캐스틱은 바닥권에서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게 살아있으면 일단 일봉상 반등은 쉽게 안 죽어요. 밑에 있는 느린 스토캐스틱도 바닥에서 위로 꺾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의 연장보다는 복원 시도에 한 표를 더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의 결론도 이거예요. 69.2K 이 가격 반등 유지만 잘 해주면은 73K에서 74K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다만 73K에서 74K까지 갈 때 이 구간을 종가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불장 확정이라는 반등장은 아직 아니에요. 한 번에 뚫고 가기보다는 눌림 후 재도전, 눌림 후 재도전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어떠한 조건, 이 조건에서 반등 해석이 유효하고요. 어떤 조건에서 다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구간을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봉, 일봉, 핵심 지지, 단기 시나리오 따로따로 체크 포인트처럼 정리해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은 느낌상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어느 가격 위에서 반등을 유지, 어느 가격 아래에서 조심, 이 기준을 먼저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우리는 중기적으로는 반등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파트 4시간 봉과 1시간 봉 단기 결론을 먼저 정리하면 이거예요. 급등 직후에 위에서
본전 매도와 레버리지 정리가 나오면서 한번 아래로 눌릴 수가 있고요. 그 눌림에서 실제 공급이 크게 안 늘어나면 다시 위로 재도전이 붙는 왕복형이 기본값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핵심 지표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SOPR이라는 지수인데요. 이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코인을 팔 때 평균적으로 이익을 확정하냐 손실을 확정하냐를 보는 지표예요. 이 1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은 이익이 확정이고요. 반대로 그 아래에 있으면은 손실이 확정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에 붙어 있을 때거든요.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 SOPR 중심선까지 도달을 했다. 그 말은 드디어 본전에 왔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흔한 행동은 이익 실현보다는 탈출 매도나 본전 매도, 정리 매도가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은 직진 상승이 아니라 탈출 매도 이후에 눌림, 소하, 재도전 이 구조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거래소 평균 입금량인데요. 이거는 거래소로 들어오는 한 번의 입금 평균 크기를 보는 지표예요. 쉽게 말하면은 작은 입금이 많아지는 것, 큰 손이 큰 덩어리로 보내는 걸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해석은 평균 입금량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급증을 하면 큰손, 거래가 거래소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 경우에 눌림은 그냥 조정이 아니라 추세 하락 재개로 커질 확률이 더 높아요. 반대로 평균 입금량이 크게 안 늘거나 중간중간 살짝살짝 튄다? 그거는 지금 눌림이 물량 폭탄으로 쏟아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요. 심리 정리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때는 눌림이 와도 아래에서 흡수가 되면서 다시 위로 재도전이 나올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은 단기적으로 심리와 포지션만으로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추세가 밑으로 쭉 꺾이려면은 결국에 공급이 연속적으로 다시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흐름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한번 눌리고 그 눌림이 공급 폭탄이 아니면 다시 위로 재도전하는 장.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실전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반등을 믿어도 되는 자리와 아직 한 번 더 아래를 열어둬야 하는 자리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그냥 느낌으로 보지 않고 따로 정리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 기준이 없으면 눌릴 때마다 나오는 게 이게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은 추세 하락 재개인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차트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69.2K 이 위로 올라온 뒤에 강한 상승 파동 그리고 짧은 눌림 그리고 다시 재시도 패턴이 나오고 있는 구조예요. 흐름 자체는 여전히 위쪽으로 돌리려는 쪽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가격 아래에서 받치려는 모양새라서 단기 상승 시도의 근거가 되기는 해요. RSI도 50에서 눌림을 받아서 60 위로 돌파를 하는 중이라 눌림이 와도 추세 붕괴보다는 일단은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3종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은 맨 위쪽 빠른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열권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윗꼬리 혹은 횡보, 짧은 눌림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중간 스토캐스틱은 아직은 상승 방향 유지 쪽으로 꺾이는 중이라 반등이 금방 죽는 느낌은 아니에요. 느린 스토캐스틱은 바닥에서 우상향 전환이 나왔죠. 이 위쪽에서 한 번은 눌렸지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이게 중요해요. 느린 스토캐스틱이 일단 받쳐주면은 이 맨 위쪽 빠른 스토캐스틱이 잠깐 식어도 조정 후에 재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봉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어디 69.2K 이 가격대만 잘 유지를 해주면은 72K 여기까지 재도전 열려 있어요. 다만 72K 위쪽에는 공급이 강해서 72K 부근에 도달하면은 한번 눌렸다가 재돌파 패턴이 오히려 유력합니다. 자, 이제 1시간 봉이에요. 이 1시간 봉은 가장 최근 구조가 아주 전형적인 지지 후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69.2K 이 가격에서 계속 눌려도 안 깨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초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우위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돌파 후에 조정이 나올 때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돌파 후에 조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건강한 조정의 시그널이고요. 지금 1시간 봉이 딱 이 느낌에 가깝다는 거죠. RSI도 보시면은 60 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죠. 꺾이는 느낌이 아니라 상단으로 한 번 더 밀 힘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은 급등 이후에 중간중간 잠깐 식었다가 다시 위쪽으로 드는 힘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한 번 더 위를 찔러볼 여지가 있고요. 중간 스토캐스틱은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 중인데 위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죠. 이거는 살짝 조정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린 스토캐스틱이 바닥권에서 저점을 올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봐선 연료가 완전히 소진된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봉 결론도 4시간 봉이랑 비슷해요. 지금은 눌림이 매수 기회처럼 작동하기 쉬운 자리고요. 단기 목표는 우리 72K, 여기 재돌파예요. 만약 72K 재돌파가 실패하더라도 70.8K, 70.3K, 70K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눌림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가격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71.26K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는 이 가격대고요. 여기는 오늘 장의 바닥선이자 히트맵에서도 강하게 찍힌 굉장히 큰 자석의 자리예요. 왜 방향 스위치냐면요. 여기서 롱은 깨지면 손절을 생각하고 숏은 깨지면 가속을 생각하고 현물은 이 가격대를 지키면은 다시 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71.26K는 지키면 반등, 깨지면 급 되돌림이 나오는 오늘의 방향 스위치고요. 그 위쪽으로는 71.9K에서 72K 오늘 천장의 체크 포인트예요. 여기는 오늘 시장의 밸류 상단, 다시 말해서 가치 영역의 윗끝이에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캔들이 이 위에 붙어 있으면 시장이 비싼 가격도 받아들이는 강세고요. 여기서 막히고 되밀린다. 아직은 이 위의 가격을 못 받아들여서 되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오늘 시장이 위에 있는 가격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아직은 왕복장이냐 이거를 가르는 체크 포인트예요. 그 위쪽으로는 박스권 구간 72.6K에서 72.9K 부근, 이 부근은 오늘 혹은 내일 상단 수입 목표로 제시할 수 있는 핵심 레이어 구간입니다. 여기는 숏 청산 그리고 유동성 히트맵 자석이 겹치기가 쉬워서 여기까지 쭉 끌어올릴 수는 있는 자리예요. 왜 쭉 끌어올릴 수밖에 없냐? 시장이 위로 갈 때는 가장 쉬운 도는 위에서 걸린 숏스탑과 청산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를 도달을 하면은 숏이 청산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가속이 나오고요. 청산이 끝난 뒤에는 되밀림이나 숨고르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위쪽으로는 73.2K 부근에서 73.7K 부근이에요. 여기는 윗꼬리가 가장 잘 나오는 구간이고요. 상단 수익 목표가까지 찍고도 힘이 남아 있으면은 그 다음은 시장이 가장 많이 노리는 확장 목표가 이 구간이에요. 이 상단 수입의 다음 정거장 같은 곳이고요. 여기서 왜 윗꼬리가 잘 나오냐? 73K대 부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부터는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익절도 잘 나오고요. 숏도 잘 붙고 매도벽도 생겨요. 올라가더라도 찍고 반응이 더 잘 나오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 반등이 정말 강하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상단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74K 부근에서 74.5K 부근이에요. 이 74K 부근에는 고래 매도벽도 두껍게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오면은 굉장히 흔들림 커져요. 롱도 익절을 하고 숏도 새로 붙기 쉽고 고래들도 던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74K까지 올라간다. 여기서는 급등 급락 변동성이 훨씬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셔야 돼요. 반대로 아래쪽도 봐야 되죠. 밑에는 70.7K, 여기는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다 같이 찍히는 시장의 기준선이에요. 이런 가격대는 상승장에서도 리테스트가 자주 나오거든요. 위로 뚫고 달린 뒤에 기준선까지 한번 내려와서 테스트를 하고 다시 위로 가는 패턴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진짜라면 다시 내려와도 70.7K, 여기는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안전벨트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70.7K 여기 깨진다 이러면은 69.88K 부근이거든요. 여기까지 훅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핵심 정말 간단하죠. 71.26K, 여기가 방향 스위치고요. 여기 위에서 버티면은 위로 한 번 더 끌릴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71.26K, 여기 깨지면은 그 밑으로는 77K, 그 아래로는 69.88K, 여기까지 되돌림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방향을 한 줄로 외치는 자리보다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나눠서 대응을 하는 자리로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핵심 체크 포인트, 오늘 기준 유효한 가격대, 그리고 반등이 살아있는 조건과 하방을 다시 열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다시 상단에 있는 번호로 비트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대응 방안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셔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런 장에서는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덜 흔들린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알트코인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알트코인 시장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시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고개 숙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알트 그냥 지금 끝난 거 아니냐? 이거 아직도 바닥 아니고 더 밑에 지하실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도 알트는 결국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알트코인 시장 솔직히 전면 불장 확정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끝없이 무너지던 하락 구간에서 우리는 지하실까지 봤고요. 이제는 그 하락을 멈추고 비트코인처럼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장은 항상 폭등으로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추는 것부터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 알트 시장은 적어도 첫 번째 조건인 더 이상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 멈추고 버티는 장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오늘 알트코인 영상에서는 단순히 알트코인들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바닥을 다지기 초기 구간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떤 알트가 먼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지까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제가 앞서서 비트코인 장기적인 흐름 설명드리면서 지금 비트코인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업비트 기준으로 볼게요. 업비트 기준에서도 비트코인은 하락을 맞다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이 구간, 이 하락 음봉 종가인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급락 이후에 저점을 한번 강하게 흔들고도 그 아래로 연속 이탈이 이어지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보통 진짜 약한 장이면 폭락 뒤에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재붕괴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 재붕괴가 예전만큼 강하게 이어지지도 않고요. 지지를 받고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만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는 예전처럼 하락이 점점 가속되는 흐름보다는 하락 속도가 둔화되면서 시간을 쓰는 모습이 더 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강한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최소한 계속 무너지기만 하는 장에서는 조금씩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급락을 멈추고 재붕괴가 안 나오고 일정 구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쓰면은 보통은 체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알트코인들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바닥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면은 알트는 비트코인보다 더 깊게 무너지죠. 이번에 봤죠?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는 거.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은 알트코인들도 그제서야 지하실행 멈추고 하나둘씩 바닥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 변화는 알트만의 혼자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는 구조 변화 위에서 같이 나타내는 신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장에서는 막연히 이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바닥 해석이 유효한지 먼저 기준을 잡아두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저도 이 구간을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트의 구조, 그 다음에 시총, 선발대의 반응을 따로 체크하면서 보고 있고요. 영상에서는 일단 큰 그림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걸 더 압축된 체크포인트 정리해서 보고 있어요. 자, 이 근거 말고 왜 알트코인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지 다른 근거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아더스 도미넌스예요. 이거는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숫자가 높냐 낮냐 이게 아니라 중소형 알트들이 시장 안에서 아예 존재감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현재 흐름을 보면은 작년 12월 이 저점권에서 계단식 상승을 한 뒤에 약 7.7%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은 살짝 눌리는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중소형 알트들이 한번 반등을 했다가 예전처럼 다시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고점에서 눌림은 받았지만 비중 자체가 완전히 훅 밑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시장이 진짜로 알트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이런 비중은 반등 후에 반드시 빠르게 꺾여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한번 올라왔어요. 근데 눌림을 받더라도 바닥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할 거는 이 차트 하나만 보고 중소형 알트가 엄청 강하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고요. 중소형 알트가 진짜 강해서 비중이 오른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위 10개 쪽이 더 약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는 알트 불장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중소형 알트가 시장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는 분명 아니다. 이 힌트는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알트 시장이 아직 폭발적인 상승장은 아니어도 죽은 시장에서 버티는 시장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할 거는 토탈3라는 지표거든요. 이거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이거를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들의 절대 시가총액이에요. 아까 전에 아더스 도미넌스가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보는 거라면 이 토탈3는 알트판의 전체 몸집이 실제로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은 작년 가을 이 부근에서 고점을 찍다가 2월 초까지 급락을 했죠. 그 뒤에 지금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차트가 중요하게 말해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알트판 전체가 아직은 강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폭락 후에 바로 재붕괴하는 장은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도 진짜 약한 장은 폭락 뒤에 숨 고르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지금 토탈3는 이 직전 저항선 여기 돌파도 못했고 상승 추세 전환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최소한 급락 후에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바닥권에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시장이 공포에 휩쓸려서 바로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닥권에서 체력 회복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건데요.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전체로의 강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이 확정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힘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 게 이 바닥 구간 다지는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이 횡보 안에서도 저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은 그대로예요.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 아래에서 들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토탈3가 이 저항선 그리고 주황 색깔 50일 이동평균선만 돌파를 해주면은 알트코인들도 아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하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알트들이 벌써 날아가냐 이게 아니라 일단은 알트들이 이전처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탈3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조금씩 긍정적인 힌트를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는 지금을 전면 알트장으로 보진 않고요. 중요한 건 모든 알트가 같이 날아가는 장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살아나는 애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장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닥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이에요. 시장 전체는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어요. 거래 대금도 불안정하고요. 대부분 알트들도 아직은 완전히 추세의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매일매일 몇몇 알트들이 예상보다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은 이미 바닥을 찍은 것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시장은 항상 전체가 동시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부 선발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금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아무 알트나 사면 다 오르는 장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죽은 시장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종목이 일단은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 전체보다 먼저 반응하는 선발 알트가 항상 나와요. 실제로 최근에도 예상보다 빠른 종목들, 이런 알트들이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롬바드 볼게요. 롬바드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엄청 오래 횡보를 했죠. 이러다가 갑자기 거래량 붙으면서 위로 들어 올렸어요. 순식간에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우리의 예상과는 빠르게 엄청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카이트를 볼게요. 카이트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더 이상 안 올라올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이동평균선들이 벌어지면서 쭉쭉쭉쭉 그냥 올라왔죠. 조정 없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지금 조정을 맞고 있단 말이에요.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렌더 토큰도 마찬가지거든요. 렌더 토큰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하실 맛보고 지하실에서 슬슬 기면서 여기서 매수 자금 슬슬 붙기 시작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죠. 허널다오도 1층에서 지하실까지 맛보고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상승. 자세히 더 볼게요. 지하실 보고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몇몇 종목들이 벌써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모든 알트가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종목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시장은 원래 전체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 알트를 볼 때는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반응하는 종목과 아직 기다려야 하는 종목을 분리를 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 구간에서는 선발대 알트 우선순위와 체크포인트를 따로 정리해서 보고 있고요. 이거를 안 해두면 반등이 와도 우리는 뭘 봐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당장 흥분해서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체크해야 될 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바닥 다지기 구조를 유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란 색깔 대략 1억 600만 원 부근, 이 부근을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무 알트를 뒤쫓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이 먼저 살아나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서 아직 유효한지 정리해 두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도 항상 체크포인트 두고 우선순위 두고 무효화 구간을 따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기준 같이 맞춰보는 게 지금 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작정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모든 알트를 끝났다고 포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살아나는 알트들을 우리들은 골라내고요. 시장이 더 이상, 그리고 비트코인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나씩 쌓아가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맞다는 거죠. 혹시나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선발대 알트 우선순위, 지금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그리고 먼저 반응하는 종목과 아직 기다려야 하는 종목 구분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참고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보면 좋겠죠? 이런 장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덜 흔들린다는 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가시는 길에 우리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